네,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MSP,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 중에 혹시나 저희 실수로 잘못된 내용이나 혹은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MSP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메디케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65세 이상 되신 시니어들이 이 MSP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주로 저희 보면 그 DSMP 플랜에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MSP는 말 그대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뭘 해주는 거냐면 메디케어에 가입을 할 때 멤버들이 인컴이 저소득이거나 그리고 또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이 MSP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MSP에 등록이 되면 베네피셔리가 되면 자동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헬프 혹은 LIS라고 불리는 약값에 대한 지원도 오토매티컬리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건데요. 여기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종류의 MS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QMB라고 많이 불리우는 그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LMB, 슬림비라고 부르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QI, 이렇게 불리우는 이제 플랜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QDWI는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65세 미만의 장애인들 중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MSP를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그 65세 이상 그 시니어들을 저희가 주로 서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에 있는 세 개, QMB, 슬림비, QI 요 세 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MB나 슬림비나 QI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인 소득, 그러니까 인컴이 낮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그 페더럴 파버리 레벨의 100% 미만 혹은 100에서 120% 사이 그리고 120%에서 135% 사이 이렇게 인컴이 그 사이에 들어오는 분들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네핏은 이제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 QMB가 아무래도 제일 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베네핏들이 더 많고 슬림비, QI 순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파버리 레벨 100%, 120%, 135%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2026년 기준으로 페더럴 인컴이랑 어셋 리밋을 말씀을 드릴 건데 QMB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인 경우와 그리고 커플, 그러니까 메리드 커플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컴 리밋은 월 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리소스 리밋은 이분의 자산 정도를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QMB, 혼자 계신 분이 QMB에 해당이 되시려면 월 소득이 1,350불이 넘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산이 9,950불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요 표를 보시는 내용, 그 요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혼자 계시면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시고 메리드 커플이면 2라고 적혀 있는 라인을 보셔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가 요 조건을 따라가는데 아래쪽에 알래스카, 그리고 하와이, 커네리컷, DC, 메인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인컴 리밋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페더럴 레벨에서 앞서 말씀드린 100%, 120%, 135%에 준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각 스테이트마다 이 레벨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각
그 베네피시어리가 거주하고 계신 스테이트의 그 기준 조건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느냐? 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중에서 네, 예외가 되는 그런 자산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말씀드리면 현재 주거 중인 프라이머리 하우스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차 한 대까지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어떤 뭐 세간살이 혹은 무슨 뭐 옛날에 결혼했을 때 가져왔던 뭐 결혼 반지 등등 이런 것들도 네, 그 어셋 카운트 될 때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무슨 장지에 대한 어떤 뭐 그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네,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금액도 그 장지에 한해서는 인당 1,500불까지는 네, 모아놓은 돈이 예, 제외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이제 제외 조건 중에 하나인데 네, 캐시밸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 오랫동안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유지하셨다면 캐시밸류가 있는데 캐시밸류는 이제 1,500불까지만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적혀 있는 엘라바마, 애리조나, 커네리컷 등등등의 이런 그 버먼트까지 여기에 적혀 있는 주들은 네, 어셀 리밋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뭐 9천 얼마 뭐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고 네, MSP의 그 월 소득만 카운트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데 있는 고객들을 서브하실 때는 이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캘리포니아는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이 제한 조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셋에 대한 네, 리밋을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디비주얼 개인 경우에는 13만 불 그리고 커플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불에 가까운 돈이다. 이 조건이 네, 그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QMB를 적용하지 않겠다. 뭐 이제 MSP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테크니컬리 보면은 뭔가 기준이 있는 거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부분은 다 이 어셋 레벨보다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캘리포니아도 내 어셋을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멤버 중에 이제 뭐 아주 월등하게 뭐 인컴 레벨이나 어셋 레벨이 넘는 분들을 제외한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매하게 살짝 넘는 분들 같은 경우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네, 테크니컬리 막 묻자듯이 얼마 넘었으니 안 돼요. 이렇게 하실 거 없이 일단은 한번 다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스테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해보고 그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고 페더럴 혹은 카운티에 있는 에이전시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스스로 예단해서 안 될 거야 라고 굳이 안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컴, 그러니까 월소득에서 이제 어떻게 카운트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그 이제 시니어가 월에 들어오는 돈이 뭐 얼마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monthly income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은 내가 일하지 않고 이제 들어오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통 보면은 이분들은 뭐 SSI나 아니면은 그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일단 20불은 제해줘요. 20불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받으시는 돈의 20불은 제한 상태에서 인컴을 카운트 하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일을 한다. 그러면 일해서 버는 돈의 처음에 65불을 일단 또 제외해 줍니다. 그렇게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웨지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65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또 절반을 제해줘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분의 인컴 레벨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푸드 스탬프로 들어오는 거는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앞서 말씀드린 뭐 1,000불, 뭐 2,000불 뭐 이렇게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 그 기준을 카운트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핏 앞서서 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B에 적용이 돼서 베네핏을 받게 되면 일단 파트 A와 B의 프리미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페널티를 모두 네, 이쪽 MSP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 돈을 안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디덕터블 파트 A나 B에서 오는 디덕터블 있죠? 그 디덕터블, 그 코인슈런스, 코페이먼트 이런 것들도 다 QMB 그러니까 MSP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automatically extra help 파트 D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페널티가 혹시 있었다면 페널티까지 모두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약값도 상당 부분 경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QMB에 되면 사실은 뭐 페널티가 있건 그리고 또 파트 A 뭐 크레딧이 모자라서 포리 크레딧이 되지 않아서 파트 A를 돈 주고 사셔야 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QMB만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에게는 QMB를 하실 수만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인컴이나 어셋 조건에 맞는다면 그런 분들은 QMB를 꼭 가입해서 해당 그 파이낸셜 버든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림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QMB처럼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지는 않으나 파트 B에 대한 프리미엄은 커버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헬프 파트 D에 대한 부분들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I 같은 경우는 파트 B에 대한 프리미엄을 커버를 해주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반복되어 있네요. 커버를 해주긴 하는데 QI 같은 경우는 그냥 해주지 않고 네, 먼저 온 순서대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 파트 B는 커버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할 때 신청할 때 나는 QMB를 하고 싶어요. 슬림비를 하고 싶어요. QI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죠. 일단은 MSP 전체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신청이 됐으면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선생님은 QMB입니다. 슬림비입니다. QI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프리미엄 그 프리 파트 A를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포리 크레딧이 되지 않아서 이제 파트 A를 돈을 주고 사셔야 되는 케이스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QMB에서 그 프리미엄이랑 그또 수반되는 페널티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데, 네, 여기 보시면 그 파트 A를 이제 신청하는 그 기간이 조금 사시는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A 바인 스테이시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36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까지 얘기를 하면 여기 스테이시 적혀져 있는데 알라스카부터 뭐 캘리포니아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QMB가 되면 파트 A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1년 연중 아무 때나 GEP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파트 A 그룹 페이어 스테이시라고 돼서 13개 주 그러니까 알라바마부터 뭐 뉴저지까지 요 13개 주 같은 경우는 QMB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하실 수 없고 반드시 GEP 제너럴 일로먼트 피리어드가 언제부터인지 아시죠?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요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트 A가 신청이 되면 바로 파트 B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QMB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까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QMB, 이 MSP를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네,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안내드렸던 LIS 있죠. LIS를 신청을 하면 MSP를 동시에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별도로 뭐 난 MSP 신청할래요.
라는 게 아니고 LIS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MSP를 같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내용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아실 텐데 혹시 놓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 유튜브 가서 한번 봐주시고, 네,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LIS를 하실 수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네,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죠. 여기 적혀 있는 번호로. 아니면 메일로 SSA 1020 폼을 작성해서 메일아웃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MSP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네, 이 LIS 신청할 때 15번째 문항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요. MSP를 신청을 할 것입니까? 하지 않으실 겁니까? 동시에. 네, 근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 15번 문항을 답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어떤 이유이든 난 MSP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15번 문항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 do not send information to the state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MSP에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LIS 신청을 하실 때 15번째 문항을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고 지나가시면 자동으로 MSP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해서 본인이 메디케이드를 수혜를 받게 되면 MSP도 같이 동시에 받게 되세요. 뭐 메디케이드는 로컬 메디케이드 오피스를 연락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MSP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MSP 레벨에 대해서 이제 OK가 됐다. 어프로버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QMB의 어프로버가 됐다. 그래서 QMB 엘리지빌리티가 생겼다라고 하면 베네핏은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파트 A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으셨다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돈을 안 내셔도 되고 파트 B에 대한 돈도 안 내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슬림비나 QI에 그렇게 어프로브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되지는 않고 한 수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걸리는 기간 동안은 일단은 파트 B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내셔야겠죠. 돈을 내시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그 리임버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디나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난 디나이가 됐다는 레터를 받으시게 될 텐데 거기에 레터에 보면 어떻게 하면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서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QMB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저런 프리미엄을 안 내도 되는 그런 베네핏들도 있지만 또 빌링 관련해서도 뭐 베네핏이라고 하면 베네핏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improper billing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사나 병원이 QMB를 갖고 있는 분에게는 빌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빌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무조건 빌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빌링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 QMB를 갖고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지 않고 그냥 QMB가 있고 혹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바이더가 이분에게 빌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메디케어를 나는 받아. 그러니까 뭐 의사마다 병원마다 나는 메디케어 자체를 안 받을 거야 라는 데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소수고 대다수의 병원이나 의사들은 메디케어는 받아요. 메디케어는 받아요. 그래서 메디케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데들은 QMB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빌링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QMB를 갖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갖고 있는 고객한테 또 빌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런 프로바이더라면 의사나 병원이라면 이분들에게도 보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끔 고객들 중에 나 뭐 DSMP 플랜 있는데 여기 나 뭐 받았어요, 뭐 빌링 왔어요, 뭐 이런 분들 더러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내용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케이스를 아마 대다수의 경우는 병원이나 아니면 의원에서 몰라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오리지널 메디케어나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프로바이더를 갔는데 그 프로바이더가 나는 메디케이드는 안 받아.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그다음에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DSMP 플랜이 되겠죠. DSMP 플랜을 갖고 있는 고객한테는 빌링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메디케어 프로바이더, 타주에 있는 데에 가서 내가 메디케어 프로바이더한테 뭔가 뭐 응급처치나 이런 걸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네, 이 QMB를 갖고 있는 고객한테는 타주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그 빌링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는 빌링을 그냥 받을래요.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나는 그냥 오케이, 나 그냥 돈 낼게. 이것도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를 받았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안 되지만 그래도 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DSMPA 플랜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라 네트워크에 있는 닥터를 만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데는 나는 메디케어라는 것 자체를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그런 닥터를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갔을 경우에는 B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네, 대다수의 경우에는 B를 받으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B를 받았다 그러면 뭐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뭐 여기를 뭐 내가 뭐 법적으로 어떻게 뭐 처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빌링해야 하는 방법이나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당연히 이제 후속적으로 생각해 보실 여유가 생각을 해 보셔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비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고객은 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를 에이전트 분들이 잘 알고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